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2일 오후 4시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6.3 지방선거에 대하여 이재명 정권의 탄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혼선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파괴와 헌정질서 교란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장동혁 대표의 노력을 극찬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분석이라는 보고서인데, 이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장 대표의 선거 기간 행보를 평가한 적극적인 전국 단위 지원 유세 전개 항목입니다. 보고서는 장 대표에 대하여 선거대책위원회 출범부터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16개 시도 전체를 아우르며 후보자 당선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국에서 56차례 지원 유세를 펼쳤다고 했습니다. 특히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6월 2일 밤 서울 청계천 홍대 입구에서 유세한 것을 두고 폭주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분노하는 2030 청년 유권자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TV조선 강적들이라는 프로에 출연해가지고 장 대표에 대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선거 기간 장 대표를 피하느라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다. 특히 선거 며칠 남겨놓고는 서울에 출몰하기 시작했다. 장 대표와 부딪히는 건 득표에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여 피해 다니느라 신경 좀 썼다고 말했습니다. 출몰이라고 했습니다. 피해 다니느라고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되었다는 뜻입니다. 약 6만 표 차이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전승한 데는 가장 큰 게 장동혁과 차별화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초부터 장동혁 대표의 노선 변경을 촉구를 했습니다. 1월 1일 신년 인사회 때도 장동혁 면전에서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 제발 극우 노선, 즉 친윤석열 노선을 바꿔달라고 호소하다시피 했고, 듣지 않자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실상 결별해가지고 선거운동을 따로 하고 한 번도 장동혁 대표를 지원 유세에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장동혁 씨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평가는 좀 잔인할 정도로 냉소적입니다. 선거 기간 장 대표를 피하느라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다. 특히 선거 며칠 남겨놓고는 서울에 출몰하기 시작했다. 장 대표와 부딪히는 건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 피해 다니느라고 신경 좀 썼다고 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MBN 인터뷰에서 사전에 그런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당 사무처 차원의 분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요사이 선거 이후에 짜증이 좀 덜 나는 면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선거 전에는 한국의 보수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보수의 간판이라고 여겨지는 윤석열, 황교안, 장동혁, 이 세 사람의 행동이 너무나 무례하고 무법하고 그리고 무식하기 때문에 좌파들의 조롱 대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발작적 계엄으로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도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의 괴수가 되어가지고 선동을 하고,
황교안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되어가지고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반중선동을 하고, 그리고 평택 을에 출마를 하고 유호동 국힘 후보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받아들이면은 뭐 단일화 하겠다든 이런 미끼도 던지고, 유호동 후보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당당하게 당선되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기행,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고, 공천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는 시흥에서는, 인구 50만이 넘는 시흥에서는 후보자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후보 등록을 포기하고, 그래야 민주당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되도록 만들면서 뭐가 급했는지 워싱턴에 가서 열흘 동안 무슨 관광을 하는 것처럼 사진 찍고 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아까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하는데 부산 북갑에서는 한동훈 후보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좌파들은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보수하지만은 당신들은 황교안, 윤석열, 장동혁을 배출한 사람들이 아니냐 하면은 여기 우파 진영에서 할 말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선거를 딱 마치니까 이제 달라졌습니다.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아주 우뚝 섰습니다. 첫째는 한동훈 의원, 기적의 역전성, 그리고 오세훈 시장, 기적의 역전성, 유호동 의원, 기적의 역전성, 이 세 사람이 공이 장동혁 노선, 부정선거 음모론 노선을 비판하고 무시하면서 이겼으니까 이 세 사람이 결국 한국 보수의 얼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파의 공격에 한국 보수도 떳떳하게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쪽에서 한국 보수를 비판하면은 우리는, 한국 보수는 한동훈, 오세훈, 유호동을 당선시킨 사람이다. 당신들은 누굴 당선시켰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이 표현, 그래서 이 어느 선택을 보면은 특히 선거 며칠 남겨놓고는 서울에 출몰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출몰이라는 이 용어입니다. 요새 한자를 모르는 무식한 한국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무식한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자는 한국어의 일부입니다. 한자를 모른다는 것은 한국어를 모른다는 겁니다. 국어 모르면 그 이상 무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출몰이라는 뜻이 무슨 단어인지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출몰하고 출현 비슷하게 생각할 겁니다. 출몰은 사람이 출몰했다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짐승이 출몰한다는 뜻입니다. 출몰한다는 말은 아주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주 신사적인 점잖은 오세훈 서울시장 입에서 출몰이란 말이 그냥 이렇게 쉽게 나왔느냐. 이 말 한마디로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이라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인간으로 보지 않고 무슨 다른 존재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장동혁의 이 행태는 굉장히 머리가 나쁜 사람이 하는 거다. 지금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서 전국 재선거를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이거는 사람이 돌지 않고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국 재선거 실제로 한다면 난리 나는 것 아닙니까? 그 어려운 선거를 또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전체 유권자 60%가 투표를 했는데 그걸 다시 하려면 딱 조건이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권과 결탁을 해가지고 전국적인 부정선거를 벌였다. 그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뒤엎어버리고
혁명이나 쿠데타를 해가지고 그때 앞선 선거를 다 무효화시키고 다시 재선거하는 겁니다. 원래 재선거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했다는 것, 그거 가지고 전국 재선거 하자고 주장하는 이 도대체 장동혁 씨의 IQ는 얼마나 될까? 제가 범고래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이 범고래의 명예를 이렇게 좀 훼손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범고래는 장동혁보다는 훨씬 더 점잖은 면이 있습니다. 범고래는 굉장히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 가족이 평생 같이 움직입니다. 모계 사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리더가 책임감이 있습니다. 동시에 뭘 알아봅니다. 해상에서 범고래를 당할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범고래를 킬러 웨일이라고 합니다. 고래를 잡아먹는 고래란 뜻입니다. 큰 고래를 잡아먹습니다. 큰 고래를 잡아먹더라도 맛있는 부분만 잡아먹습니다. 주로 혓바닥 같은 것. 그리고 바다에서 제일 흉폭한 사람을 공격하곤 하는 이 백상어, 상어입니다. 상어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전혀 해치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킬러 웨일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해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죠. 사람이란 존재가 어느 정도 우수한 동물이냐 하는 걸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이게 분별력이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덤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동혁의 형태는 이게 아래비가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의 출발점이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사실이라는 걸 분간하는 겁니다. 진위 분별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 피하 구분 능력이 생깁니다. 피하 구분 능력은 뭐냐? 누가 우리의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이냐?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 장동혁은 피하 구분 능력이 없어요. 지금 하는 걸 보면은 그동안에 한동훈을 적인 것처럼 공격을 했습니다. 제명까지 시켰습니다. 한동훈이 우리 공동체의 적입니까? 특히 보수의 적입니까? 보수의 중요한 자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을 공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동훈을 제명시키니까 속으로 민주당 측에서는 야, 장동혁은 우리 편이다. 우리의 전략 자산이다. 혹시 장동혁이 그만두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까지 했다는 겁니다. 진위 구분을 못하니까 피하 구분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선악 구분도 못합니다. 그게 완전히 마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범고래 비유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자인데 아니 어떻게 범고래 비교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걸 보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장동혁과 범고래 누가 도덕성이 있느냐? 그건 앞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을 출몰했다고 말하니까 제가 범고래에 비교한 이유도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긍정적 기능이 있어요. 어떤 문제적 인간도 긍정적 기능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장동혁의 긍정적 기능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한동훈, 오세훈 두 사람을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장동혁이 없었으면은 한동훈의 부산 북갑 승리가 이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장동혁이 없었으면은 오세훈의 역전승이 이렇게 빛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